아이들 시험 준비 한창이죠. 이제 1학기 2외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부모로서 시험 준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이가 학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요. 시험을 보게 되면 마치 한 달 전부터 시험 준비를 서서히 시작합니다. 기출 문제를 뽑아서 계속해서 풀리고 문제집을 풀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던가요? 어떤 아이들은 학원에 다녀서 정말 예상했던 대로 기대대로 100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다녀도 100점을 못 맞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지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원에 보냈는데도 평균 점수 혹은 그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학원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학교에서는 학원도 중요하지만 학원보다 혼자 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면서 공부란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워가는 시기가 중학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때 효과가 좋더라, 혹은 요약하면서 공부하니까 효과가 좋더라, 나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더라 라면서 공부 방법을 알아가야 되는데요. 학원에서는 일괄적인 공부 방법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이 맞는지를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테지만 좋은 결과를 못 맞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현직 국어교사가 알려주는 국어시험 잘 보는 비법을 살펴보면서 학원 과연 다녀야 할지, 아니면 학원에 다니면서도 내가 보충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과목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과목이라고 하는 국어.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졸업이라는 드라마에서 국어 선생님이 나오더라고요. 국어 선생님이 나와서 국어 공부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원에서는 문제풀이 스킬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는데 그게 과연 국어 공부의 바른 방법인가 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그리고 현직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공부하던 선생님이 학원에 나가서 이렇게 가르치죠. 스킬을 배울 게 아니라 문학 작품에 빠져들어라. 거기서 내가 문학 작품을 직접 감상한 그 느낌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시험의 이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상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혹은 현직 국어 선생님들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자, 오늘 2차 고사, 2외고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전 현직 교사가 가르쳐주는 국어시험 잘 보는 비법. 첫 번째는요, 교과서를 5회 이상 정독하라입니다. 제가 아이를 학원에 보내보니까 실제로 국어 교과서를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가 학원에서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풀리고 문제풀이에 탈탈탈 털리고 와서 보니 정작 내 교과서를 살펴볼 시간은 없더라. 학원은 한 학교만 다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학교가 다 다니기 때문에 교과서를 분석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 교과서는 각자가 봐야 되는데 학원에서 공부를 충분히 했다, 문제풀이를 많이 했다, 지쳤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결코 문제집을 보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도요, 학원에 자기주도학습 학원에 다녔었어요. 실제적으로 기출문제를 조금씩 풀어보면서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그 학원에 다니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교과서 볼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 프린트하고 정리, 기출문제만 계속해서 한 달간 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점수를 맞았죠. 그러면서 아이가 그런데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학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서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서야 교과서를 볼 시간이 나네. 그러면서 아이가 1회고사를 준비하면서 교과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학원 다닐 때만큼 혹은 그것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원에 다닐 때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학교 선생님이 준 프린터나 교과서를 볼 시간이 없어. 문제풀이에 너무 지쳐서. 자, 그런데 현직 선생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과서를 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시험 범위라는 게 교과서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교과서가 아닌 다른 사설 문제집이나 다른 지문 혹은 다른 범위에서 활용을 해서 문제를 내게 되면 시험에 이의 제기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 문제로 나왔습니까? 라고 누구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교과서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수학 선생님은 정말 교과서에서 똑같은 유형인데 숫자만 바꿔서 냈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허걱, 선생님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셨어요? 얘들아, 아니야. 교과서를 잘 봐. 나는 교과서에서 숫자만 바꿔서 냈을 뿐이야. 그런데 아이들은 문제만 많이 풀다 보니까 교과서의 문제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숫자만 바꿨는데도 못 풀더라는 겁니다.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두 국어, 영어, 수학,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교과서를 너무 안 봐요.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너무 문제풀이 스킬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럴수록 교과서가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원을 다녀서 스페어로 좀 불안감을 잡아놓더라도 실제로 교과서를 읽으면서 정독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 또 교과서를 요약하고 다르게 해석한 거잖아요. 그것 말고도 교과서를 열심히 읽어야 시험에 유리할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중학교에서는 어쨌든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교과서를 읽으면서 익힐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시험은 조금 달라서 교과서 이외에도 방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좀 어렵지만 중학교에서 일단 교과서를 익히고 글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먼저 교과서를 읽고 개념을 익히고 내용을 이해했다면 그때 문제풀이로 가는 겁니다.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교과서의 개념을 적용해 보는 거죠. 적용해 보면서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틀린 문제입니다. 내가 맞췄다고 해도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고 대충 이건 것 같아 라고 넘어가는 문제, 나는 알잖아요. 그런 문제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요, 일단 몇 점 맞았고 몇 개 맞았고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부분은 어떤 것을 이해를 못해서 틀렸는지를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 않죠. 그냥 잘 맞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의 의미를 내가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라고 본질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정신적 여건이 없겠지만 중학교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연습해야 아이가 단단하게 기초를 다져서 고등학교에서도 잘 해낼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폭망하는 아이들, 기출문제, 교과서,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설기관에서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폭망하는 경우 많다고 제가 이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시 교과서, 다시 기출문제로 돌아와야 된다. 다시 기본 개념에서부터 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중학교에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 개념을 확장하고 개념을 대입해보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문제를 모를 때 어떤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지 어떤 것에서 이해를 못한 건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개념보다도 이해의 영역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문단을 읽으면서 한 번에 쭉 읽으면서 내가 여기서 핵심 내용이 뭐지? 라고 요점을 정리하면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읽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글을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핵심이 뭐고 어떤 주장을 갖고 있구나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못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교과서와 문제집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파악했다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에서도 그 부분을 메꾸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게 다 100% 시험 전까지 준비가 안 된다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라도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리플레이하면서 개념을 내 것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에 앞서 있잖아요. 앞서 있다는 것은 기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초등학교 때 사칙연산을 못하는 친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죠. 중학교 교육과정을 잘할 수 없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야 고등학교에서도 힘을 발휘하니까요.
이번 시험이 그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지쳐서 문제풀이만 하고 있는 아이들, 네, 잠깐 환기시키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직 교사가 알려주는 국어 시험 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